고급반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2의 4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예의 있게 이러한 제목으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를 조금 화려하게 멋있게 꾸며 보려고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 관한 학습 내용은 세 부분으로 준비했는데요. 주제, 어휘, 그리고 문법입니다. 주제는 인터넷의 사용 방법에서 발생하는 예절에 대해 배우겠고요. 어휘 역시 인터넷과 관련된 낱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문법인데요. 오늘은 무엇, 의, 리을 텐데 또 하나는 무엇, 의, 니은, 는 대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된 어휘인데요. 자, 우리가 게시물은 SNS라고 보통 얘기하죠. 줄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올릴 때의 게시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온라인 공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댓글은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댓글과 악성 댓글입니다. 자, 긍정적인 댓글은 이름을 밝히고 또 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자신의 얼굴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처럼 막 쓴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하거나 속상하다죠. 그 다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또 본인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댓글에 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온라인 게시물을 올릴 때의 주의사항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을 주다. 또 남의 쓴 글이라든가 또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복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또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신고하는 그런 방법도 주의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 사항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해당되는 거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되겠죠. 아니요. 예. 그렇게 온라인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블로그라든가 SNS에 자주 올리는 나에 대한 개인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정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SNS에 의견을 많이 쓰는 편이다. 자, 자주 이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쓴 적이 있다.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국제학교에 교사로 있으면서 문학을 지도할 때에 문학에 대한 그 이해와 설명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교육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쓸 때 분명히 제 이름을 밝혔죠. 예, 그쪽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답이 왔는데 아주 정말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잘못 올렸네요. 라고 정중히 댓글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댓글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신 있게 댓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름을 밝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올리는 어떤 영상을 남이 쓰는 것은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올리는 영상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해다고 무방합니다. 복사해서 써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의 글을 복사해서 쓰면은 그건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제가 네, 아니오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읽기예요. 읽기 시간인데 이 내용을 잘 읽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시카와 알렉스가 서로 주고받는 글입니다. 물론 온라인에 관한 얘기겠죠. 오빠는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써본 적 있어? 없어. 그런데 형이 쓰는 걸 본 적은 있어. 왜? 우리 언니가 요즘 댓글 때문에 많이 속상해해서 나도 좀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예의 없이 막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대. 이름이나 얼굴을 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더 그런다고 해. 신문에서 봤어. 맞아. 온라인 공간이고 이름을 안 밝혀도 되니까 그러는 것 같아. 재미로 그러는 사람들이 많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의 기분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가 쓴 글을 다시 보면 창피해 할 거야. 그러니까 언니한테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고 해. 자, 제시카와 알렉스가 한 내용 안에는 선생님이 위에서 질문한 사항들의 그런 어휘들이 다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법, 리을 텐데입니다. 자, 리을 텐데는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앞말에 리을을 넣어서 텐데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확실하지 않은데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텐데를 사용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까지 이 일을 다 끝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자, 끝낼지 아니면 못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하에 말을 할 때 텐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몇몇 사람이 온라인 공간에서 예의를 안 지키네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텐데라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다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텐데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연락 안 드리니? 자, 자기 생각에는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기다리실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답은 좀 늦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됐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받침이 있으면 당연히 을 텐데, 그래서 먹다 받침이 있죠? 먹을 텐데. 좋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좋을 텐데. 받침이 없거나 혹은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좀 다른 현상이죠. 가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갈 텐데. 여기는 바쁘답니다. 그래서 바쁠 텐데. 여기는 살다. 그래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살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텐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이번 시험은 잘 봐야 하다를 변형하면 되겠죠? 할 텐데 받침이 없기 때문에 리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할 텐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다. 잠이 안 와서 걱정이에요. 자, 이 그림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다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할 텐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잠이 안 와서 걱정이에요. 계속합니다. 지은이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하다. 같이 안 가나요? 자, 지금 여자 남자가 지금 바닷가에 여행을 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넣었네요. 싶어 하다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요.
지은이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할 텐데 같이 안 가나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지은이가 가고 싶을지 또 가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생각에는 지은이도 같이 가고 싶을 텐데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선생님도 아시다.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여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선생님이 사진을 찾느라고 찾았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자, 볼까요? 선생님도 알다죠. 아시다는 기본형이 알다고 시자를 넣은 것은 어른에게 존대의 의미를 넣어서 시자를 넣은 거니까 기본형은 알답니다. 그럼 리을이 탈락되고 떨어져 나가고 대신 직접 아실 텐데 리을을 붙여서 텐데를 사용한 겁니다. 선생님도 아실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많이 바쁘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의사 선생님 같아요. 여러 가지 진료로 바쁠 텐데 지금 환자분인 한 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용했어요. 많이 바쁘시다. 바쁘시다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요. 많이 바쁘실 텐데 다자만 없애고 시자 밑에 리을을 넣어서 텐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과 시츄에이션이죠. 제안, 수제스턴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떠한 제안을 그림과 연결할까요? 음식이 뜨거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조심해서 드세요 하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자, 사진의 모습을 어떤 상황일까요? 네, 피곤한 모습입니다. 피곤할 텐데. muy cansada. 지금 굉장히 피곤한 얼굴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제안을 할 수 있죠. 쉬세요. 차가 많이 지금 막히는 상황입니다. 트란짓도 되고 있는 거죠. 길이 많이 막힐 텐데 막히다에 히 밑에 리을을 넣어서 텐데를 넣습니다. 자, 어떤 제안을 하면 좋을까요? 지하철을 타세요. 그렇죠. 지하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힐 염려는 없죠. 고장이 난다거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어떤 사고가 생기면 모를까 지하철은 막힐 염려는 없습니다.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추울 텐데, 추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제안할 수 있죠? 눈이 올 텐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지금 굉장히 따뜻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추워하네요. 역시. 자, 아픈 것 같아요. 머리에 열도 나고, 감기에 걸렸을 텐데, 어떻게 제안을 하면 될까요? 쉬세요. 약을 드세요. 네. 우리가 가끔 몸에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들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그랬을 텐데 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할 때 텐데를 사용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것. 자, 가방이 무거울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와드릴까요? 자,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라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안을 할 수 있을 때에 텐데를 사용하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배가 아픈가요? 네, 배가 고프네요. 네, 배가 고플 텐데, 자, 배가 고픈가 보다 할 땐 어떤 제안을 하면 될까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식사를 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 이번에는 니은, 는 대로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나온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모양으로 그건 앞에 것을 그대로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 앞에 상황이죠.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 다음에 뒤에 사항은 어떤 동작이 연결되는 걸까요? 인터넷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동작과 상태가 같은 모양으로 뒤도 그렇게 연결되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계획한 대로 모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앞에는 계획을 했지만 뒤에가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때 앞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수빈아, 여행 가방은 다 쌌니? 네, 아까 엄마랑 만든 목록에
있는 대로 짐을 다 챙겼어요. 자, 목록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다 쓴 그대로 뒤에 어떤 행위를 했다, 그 모양 그대로 짐을 다 챙겼다. 그랬을 때에 니은 대로를 사용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동사에 있다 없다에도 이 는 대로를 사용합니다. 현재형일 때는 는 대로, 아는 대로, 놓여 있는 대로 는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엔 없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먹는 밥, 그럼 지금 먹고 있는 밥이라는 현재형이고요. 먹은 밥, 은을 사용할 경우에는 패스, 지난 거, 과거를 얘기하죠. 좀 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은 현재형의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과거는 니은 대로, 보다, 본대로. 형용사에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있으면 은대로, 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니은 대로를 사용합니다. 이 예문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니은, 는 대로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지금 첫 번째 단어가 봤다라고 나왔는데 좀 더 이 봤다의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원형, 보다를 제가 썼습니다. 자, 보다가 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옆에 예쁜 그 노란머리 여학생이 있죠. 지금부터 나오는 6명의 남자 셋, 여자 셋의 그 모습이 있는 사진은 저희 배우리 한글학교에서 캐릭터로 만든 그런 학생들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6명의 캐릭터의 얼굴들이 자주 어떤 얘기를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생각나다 써보세요. 자, 생각나다를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다자를 버리고 나와 연결돼서 는 대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하고 싶다, 할래요. 자, 하고 싶다를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을 넣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다,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리을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앓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약속했다. 컴퓨터를 사주다. 부모님이 어떻게 약속했을까요? 앞에 있는 행위에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대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말의 행동이 뒤에까지 연결돼서 그대로 행한다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마 컴퓨터를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세요. 부모님이 약속한 대로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자,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듣고 또 여러분들께서 들은 내용에 따라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고 말해봐요.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글을 못 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도 쓰고 글을 읽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글을 예의 없이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글을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나 이름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름을 밝히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댓글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텐데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나쁜 댓글을 올린 사람은 다시 그 아이디로 글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댓글 문제가 없어질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질문사항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자,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어떤 걸까요? 댓글 문제 해결 방법은 없다. 개인적인 정보의 공개는 막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름을 밝혀야 한다. 자, 이런 내용 중에서 여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개인적인 정보의 공개는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두 번째, 남자는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는 왜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캠페인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고 예의를 갖춰서 글을 쓰는 연습이 필요해서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고 이렇게 더 듣고 말해봐요.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노란머리 학생.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주의해야 돼.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이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남학생.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지 말아야 해.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죠.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마구 올리게 되면 보는 사람이 정보를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구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빨간 머리 소년. 다른 사람의 글을 내 글의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내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혹시 다른 사람의 글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 글 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서 어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휘를 시작할 때에 인터넷에 관계된 어휘를 배울 때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자세한 뜻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낱말의 뜻을 확실히 알면 좋겠습니다. 예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을 예의라고 하죠. 자,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 자,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책임이죠. 댓글. 잘 알죠? 인터넷에 글에 짧게 쓴 답글을 댓글이라고 합니다. 이 댓글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서 만든 그런 아주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댓글. 찬성.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 찬성. 이 찬성의 반대는 반대죠. 예.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찬성이고요. 아니면 저는 그 의견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반대가 되겠죠. 마지막 온라인 공간, 인터넷의 세계죠. 인터넷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넓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요즘에 가끔 하게 됩니다.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선생님이 같이 맞춰보는 것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낱말이 주어졌죠. 첫 번째, 친구 집에 처음 갈 때 뭘 조심하면 될까요? 친구의 가족들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례되는 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실례되는 행위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랬어요. 잠깐 5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2번. 처음 본 사람에게는 예의를 어떻게 해서 인사해야 돼요? 갖춰서 인사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 본 사람에게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의 없이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로라야, 울었어? 무슨 일 있어? 네, 인터넷 댓글 때문에 울었으니까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예, 속상해. 내가 쓴 글에 나쁜 내용의 댓글이 있었어. 예, 많이 속상했겠어요. 인터넷 공간에서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알리라고 그랬죠. 알린다는 것이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밝히는 것에 찬성하세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쓸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을 전부 다 복사겠죠. 복사해서 쓰는 것은 안 되지요. 네, 한두 장은 괜찮지만 전부 하면 안 돼요. 한두 장이라도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글쓴이가 허용을 했다면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운 문법 리을 텐데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자, 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데 왔을까요? 바쁜 상황. 그래서 바쁠 텐데, 바쁘다를 사용해서 리을 텐데를 넣은 거죠. 2번.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웃을 텐데 어떻게 해요? 네, 웃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아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위에서 낱말을 고른다면은 웃다가 적합한 것 같아서 웃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보낸 무엇이 아직 답장이 없네요. 이메일이겠죠. 이메일을 읽었을 텐데 잘 몰라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그렇지만 답장이 없는 걸 보니까 어떻게 추측한 거예요. 읽었을 텐데 왜 그렇지 하고 추측을 한 거죠.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막힐 텐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자, 길이 막힐 것 같다고 추측을 했지만 사실은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막힌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죠. 길이 막힐 텐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에 텐데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춥죠. 예, 추울 텐데. 자, 춥다가 기본형이지만 여기에서는 비읍 불규칙이기 때문에 비읍이 떨어져 나가고 을 대신에 울을 사용해서 추울 텐데 이렇게 해서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세요.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대로를 사용하는 거네요. 1번.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쿠키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2번.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쓰는 글이다. 예, 느낀 대로 솔직하게 쓰는 글이다. 감상문은 말 그대로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어떤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쓰는 게 좋죠. 남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알다가 리을 탈락이 됐고 는 대로를 사용해서 아는 대로. 박물관에 갈 때는 홈페이지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가면 된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GPS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잘 안내해 주어서 길을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죠. 가끔 가다가 오류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안내를 해줍니다. 친구가 어떻게 해서 블록을 쌓았더니 멋있는 집이 완성되었다.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대로 하게 되면 뒤에 것도 연결돼서 그 대로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대로의 문법을 배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막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오늘의 수업이 끝났다는 것을 지금 슬라이드가 설명을 해주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표시로 하트 모양의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